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 7경기 준비해 왔고요. 사실 먼저 하나 찍었는데 사운드가 또 한쪽이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가지고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쪽이 이어폰이나 헤드셋 끼시는 분들 잘 들리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물론 저도 확인할 거지만.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휴스턴 경기 들어갈게요. 일단 샬럿 승 봅니다. 샬럿 승을 보고요. 일단은 뭐 스몰 라인업의 핵심인 PJ 워싱턴 빠져있고 뭐 마일스 브리지스까지 지금 빠져있어요. 코디 마틴까지 빠져있는데 휴스턴도 매튜스 슛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이 지금 빠져있고, 일단 그리고 저는 제일런 그린과 케빈 포터 주니어가 좀 그래도 눈에 보이는데, 사실 얘는 복귀한다고 휴스턴 쪽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에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뛸 때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얘네 둘의 성장, 그러니까 뭐 RPG 게임을 하는 느낌이죠. 얘네 둘의 이제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팀 승리는 아예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빠지고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승수를 챙겨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 둘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휴스턴이 얘네 둘 키우기 작전에 그냥 승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지금 뭐 샬럿 같은 경우 사실 야투감이 확 살아나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나마 꾸준한 마일스 브리지스가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휴스턴도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샬럿 선수들의 좀 야투감도 조금 더 살아나 준다면 충분히 이제 일반승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핸디캡은 조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6.5랑 이제 해외 같은 경우 7.5인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은 없습니다. 어쨌든 샬럿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고, 이 두 선수가 사실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활약을 또 보여줄지 몰라요. 케빈 포터 주니어나 제일런 그린이나. 제일런 그린 지난 경기 야투는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핸디캡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언어바 기준점도 234.5인데 최근 두 팀의 야투감을 봤을 땐 사실 이렇게 높은 기준점은 오버를 찍기 쫄려요. 그렇다고 언더를 찍기도 지금 라인업 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달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달릴 것 같은데 꽤 많이 튕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언더 쪽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배팅하기에는 너무 좀 쫄린다. 그래서 살려 일반승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이고요. 애틀란타 대 시카고, 이 경기는 배팅하기는 상당히 좀 싫은 경기예요. 일단은 뭐 지금 트레이 형이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GTD로 아웃에서 GTD로 지금 바뀐 애틀란타의 상황이고, 시카고는 지난 경기와 동일해요. 특히나 이제 백투백 경기죠 오늘.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음, 일단은 트레이 형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애틀란타한테는 좋아요. 왜냐면 트레이 형이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사실 지금 라인업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구단밖에는 이제 3점이 좀 괜찮은 선수가 보구단밖에 없거든요. 뭐 캠 레디시도 사실 3점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고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3점에서 좀 집중 견제나 아니면 보구단이 이제 복귀한 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투 효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이 좀 복귀해서 이제 한 자리를 또 들어가 준다면은 보구단의 야투가 좀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출전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고, 시카고는 어쨌든 백투백에 있어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뎁스가 두껍지가 않고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에요. 주전 라인업 자체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꿀리진 않는데 결국 벤치 코비 화이트가 벤치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비 화이트 효율이 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 경기 왜 배팅하기 싫냐면은 기준점이 너무 쎄합니다. 너무 쎄해요. 사실 어쨌든 애틀란타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애틀란타 같은 팀은 사실 주전보다는 이제 주전과 벤치의 조화가 좀 중요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들이 어느 정도 해주고 벤치도 이제 벤치에서 뭐 득점을 어느 정도 벤치 득점을 보태주고 이랬을 때 이제 강점이 나오는 팀인데, 지금 벤치도 아예 뭐 거의 가비지 애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4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시카고 어쨌든 백투백에 있어서 조금 체력적으로 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거를 뭐 굳이 찍는다면은 주력보다는 뭐 고배당에 좀 찍을 만한 경기로 저는 보고요. 눈 감고 그냥 고배당에 애틀란타 프렌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영이 복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카고가 지난 인디애나전에서도 사실 좀 살짝 불안불안했거든요. 후반부에 가가지고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템포로 체력적인 부분을 안배하기 위해서 템포를 좀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에 좀 흔들렸는데, 사실 사보니스만 제 역할을 해줬으면 시카고가 막판에까지도 이제 승리를 좀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틀 후에 바로 이제 시카고 홈에서 다시 한번 맞대결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 지금 승수를 상당히 많이 쌓아놨어요. 어, 무려 20승 10패, 거의 뭐 동부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한 경기 뭐 좀 안 풀려서 진다고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오히려 급한 쪽은 애틀란타, 지금 부상자가 많지만 애틀란타 쪽이 지금 급한 상황이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애틀란타 선수들 조금 분발해주고 한다면은 프랭까지도 저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력이나 뭐 이런 걸로 찍기보다는 좀 고배당에 그냥 눈 감고 애틀란타 프렌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언어바는 209.5에서 해외 같은 경우 211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아마 트레이 영의 출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211.5 정도로 잡고 요 기준점에 대해서 오바를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력이나 여러가지 찍기에는 조금 뭔가 쎄한 경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보스턴. 이 경기는 저는 보스턴이 충분히 가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승 같은 경우에 지금 미네소타는 뭐 앤트맨, 그리고 이제 러셀과 카렌서니 타운스가 다 빠져 있고요. 뭐 벤더블릿이나 그나마 이런 선수들 다 빠져 있어요. 벤 쪽에서 좀 해줄 만한 선수들도 많이 빠져 있고, 그나마 위안거리가 이제 조시 오콕이나 패트릭 베벌리가 지금 GTD에 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보스턴 이 라인업에는 지금 미네소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테이텀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보스턴 같은 경우 사실 테이텀이랑 브라운이랑 공존이 안 돼요. 둘이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브라운이 들어오면 사실 많은 포지션을 테이텀이 가져갈 많은 포지션을 브라운이나 아니 뭐 호포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스마트가 나온다면 스마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양분하면서 테이텀이라는 좋은 선수가 빠졌지만 그 빠진 만큼의 효과보다는 조금 덜 빠진 것 대비 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뭐 스마트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랜트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벤치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벤치 쪽에서도 보스턴이 그래도 믿을 만한 자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요. 미네소타는 지금 거의 뭐 전무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저는 스마트만 나와준다면은, 왜냐면 이제 말렉 비즐리가 그나마 최근에 미네소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즐리를 좀 제어할 만한 스마트가 좀 나와준다면은 보스턴이 마인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기준점도 지금 8.5인데 해외 같은 경우 5.5예요. 많이 좀 오른 모습인데, 뭐 5.5라고 일단 적어 볼게요. 5.5 마인까지도 좀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언어버는 조금 어렵습니다. 해외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기준점이 한 219에서 한 214까지 떨어졌는데, 언어버는 제가 볼 땐 좀 어렵다 라고 보이고, 네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유타. 샌안 같은 경우 이제 홈에서 백투백 일정이죠. 지난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를 그냥 가마솥도 넣고 그냥 쌀만 먹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노반 미첼과 디존테 머레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양 팀 각각 핵심들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사실 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큰 팀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좀 있는 게 디존테 머레이인데, 어쨌든 머레이 자체도 야투감은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주전 라인업도 지금 건재하고, 벤치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은 샌안토니오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타 같은 경우 뭐 조인글스가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뭐 득점에 있어서는 미첼의 득점을 충분히 케어해줄 만한 사이즈는 절대 못 되고,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미첼의 득점은 벤치 쪽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유타의 최근 흐름상 저는 요거는 샌안토니오의 분위기도 좋고 벤치 쪽에서도 샌안토니오가 전혀 꿀릴 게 없다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샌안토니오가 6.5인데 7.5면 좋겠는데, 일단 기준점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어요. 해외도 좀 올랐다가 살짝 내렸다가 해가지고 일단 6.5에 대해서는 좀 프렌을 봅니다.
프렌을 보고 이 경기 언오바 228.5인데 해외는 230.5예요. 230.5.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오바를 봅니다. 세난이 결국에 공격은 괜찮은데 사실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타랑 엄청나게 좀 달려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경기 피닉스 대 멤피스인데 일단은 뭐 제이코라도가 빠져있고 벤치에서 이제 캠 존슨이 올라왔어요. 뭐 사실 제이코라도 빠진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캠 존슨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데빈 부커가 최근에 이제 살짝 골스전 해가지고 좀 야투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걱정되는데, 어쨌든 사실 피닉스가 홈에서 2연패를 한다고 보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딜런 브룩스나 뭐 멜튼 같은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자모란트나 이제 자란제슨 주니어의 기복이 최근 경기에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행인 점은 멤피스 같은 경우 이제 데스몬드 베인이나 아니면 뭐 거의 이 두 선수가 1, 2옵션이 부진을 해도 벤치 쪽에서 뭐 카일 앤더슨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뭐 베인이나 뭐 콘차 이런 애들도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피닉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반 승률은 피닉스가 해준다는 마인드인데, 어쨌든 멤피스 1, 2옵션이 부진함에도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자모란트나 뭐 자잭주 둘 중에 한 명만 좀 터져준다면은 프렌 정도는 그래도 저는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 데스몬드 베인이 최근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데빈 부커도 좀 살짝 야투감이 있어서 좀 주춤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피니스 마인 쪽을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멤피스 프렌을 보고 좀 넘어가는 게 기준 좀 더 높고요. 맞아 보입니다. 포틀랜드 대 댈러스 개똥 대 똥 대결인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어요. 거의 로스터가 지금 양팀 벤치 같은 경우 아예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굳이 양팀에 있어서 어디가 더 손실이 클까라고 보면은 저는 포틀랜드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포틀랜드는 기존의 형태를 잃었어요, 아예. 음. 사실 포틀랜드란 팀 자체가 이제 공격이 좋고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있어서 이제 수비가 안 되는 것보다 공격이 잘 돼야지 이제 이기는 팀인데,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최근에 성적도 어려운데, 지금 라인업은 이거는 뭐 수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라인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나마 댈러스가 제가 볼 땐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포르징기스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돈치치가 없지만 이제 좋은 자원이 이제 제일런 브런슨이 분명히 있고요. 요거 포틀랜드가 기본적으로 프론트코트진 사이즈에서도 지금 댈러스에 비해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득점을 좀 더 가져갈, 그러니까 2점 싸움으로 갔을 때 좀 더 가져갈 확률이 높고, 결국에 이거 포틀랜드가 잡으려면 릴라드가 나와주고, 릴라드나 뭐 노만 파웰 아니면 이제 벤치에 앤서니 사이먼스가 3점 쇼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댈러스가 잡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젤런 브런슨도 있고 뭐 포르징기스 뭐 이런 선수들이 안정적인 득점을 좀 가져가면서 댈러스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기준점은 214.5인데 212.5까지 떨어졌어요. 해외 같은 경우 이 기준점은 상당히 어렵다. 14.5면 언더를 보겠거든요. 근데 12.5는 조금 애매합니다. 반반 사이즈로 좀 보여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댈러스 승만 보고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경기 LA 클리퍼스 대 브루클린. 상당히 어려운 매치예요. 일단 클리퍼스 쪽 먼저 말씀드리면은 닉 바툼이 이제 새벽 사이에 갑자기 아웃이 떴고요. 대신 이제 마커스 모리스죠. 죄송합니다. 마커스 모리스가 GTD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전 지난 덴버전부터 사실 이제 출전이 가능했었는데 컨디션상의 이유로 그땐 출전하지 않았고, 오늘 경기 이제 GTD로 좀 바뀌어 있는데, 결국에 이 클리퍼스는 지금 이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악을 하냐?
수비를 통해서 이제 이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티어스만이나 뭐 블레소나 이런 선수들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조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블레소는 3점이 안 되다 보니까 루크 캐너드 같은 경우도 야투 기복이 있고, 벤치에서도 이제 사실 보스턴 주니어가 그나마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많이 믿을만하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좀 반등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려운 흐름이다, 그런 모습이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이 두 선수의 득점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뭐 디안드레 벤블이나 뭐 브루스 브라운은 수비 좀 하다가 뭐 커터 해가지고 2점 하나씩 넣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거의 뭐 패티 멜스의 3점과 제임스 하든의 이제 아이솔 뭐 그런 플레이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클리퍼스가 수비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백투백이에요. 클리퍼스가 그런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고 당연히 주력감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몰빵 농구를 하고 있는 지금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뭐 더블팀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두 선수에 대한 제어만 들어가면은 분명히 브루클린의 득점은, 물론 이 선수들의 득점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점을 봤을 땐 클리퍼스가, 제가 볼 때는 모리스가 특히나 나와준다면은 득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론 복귀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닉 바툼이 뜰 때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믿을만한, 득점에서도 믿을만한 모리스가 들어가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클리퍼스 프렌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땐 나아 보이고, 217.5인데 지금 해외는 213대예요. 그래서 아마 213.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좀 언더를 봅니다. 팅팅팅팅 팅팅팅팅 놀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클리퍼스가 4.5 좀 넉넉한 프렌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NBA 분석이 좀 빡세네요.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NBA 분석은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축구는 뭐 거의 왼종일 보는데 NBA는 경기당 진짜 짧은 경기는 뭐 10분도 안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짧게 분석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 뭐 며칠 들어서 좀 분석 시간을 확 늘렸어요. 거의 한 뭐 2배, 3배도 아니고 거의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도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보다 보면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주전이나 어느 정도 벤치는 알고 있지 아예 뭐 가비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분석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길, 뭐 코로나도 좀 덜 터졌으면 좋겠고 제 분석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흐름이 많이 좋지 않은데 특히 NBA 같은 경우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